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소름 끼치는 공포와 미스터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존재하지 않는 방의 비밀. 인천 낡은 하숙집에서 벌어진 공포와 미스터리. 이제부터 숨겨진 방과 사라진 사람들의 기묘한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깊은 밤, 인천의 낡은 골목길.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멀리서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온다. 이곳, 오래된 집들이 늘어선 거리 끝에 빛바랜 간판이 걸린 낡은 하숙집이 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을 듣는다. 현우야, 현우야.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의 방 문 앞에서 멈춘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닫는다. 자신이 머무는 방 3.6호는 하숙집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방이다. 이현우, 23세의 대학생은 인천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다. 돈이 부족했던 그는 이 오래된 하숙집을 선택했다. 월세는 25만 원, 전기세와 수도세 포함. 싸다고 생각했지만 하숙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건물은 낡았고 복되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관리인 김 할머니는 깡마른 몸에 퀭한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306호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밤에는 문을 꼭 잠가.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무시해. 현우는 그 말을 농담으로 넘겼다. 306호는 작고 초라했다. 낡은 침대, 흔들리는 책상, 그리고 녹슨 옷장이 전부였다. 창문은 골목을 향하고 있었지만 두꺼운 커튼 때문에 밖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짐을 풀며 새로운 삶에 설렜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새벽 3시, 현우는 잠에서 깼다. 탁, 탁, 탁.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소리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의 문 앞에서 멈췄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고 희미한 안개가 복도 끝에서 피어오르는 듯했다. 현우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그 순간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현우야. 여자의 목소리, 낮고 쉰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하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뭐지? 환청인가? 현우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 있어. 나와 같이 있어.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현우는 공포에 질려 문을 다시 확인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다. 낡은 종이 한 장.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다.
거기엔 붉은 잉크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나를 찾아줘. 삼경육후에서.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종이를 떨어뜨렸다. 방 안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꺼졌다. 어둠 속에서,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현우는 플래시를 켜 거울을 비췄다. 거울 속에는 그의 얼굴이 아닌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긴 검은 머리, 새까만 눈동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현우야, 나를 버리지 마. 현우는 공포에 질려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렸지만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다. 벽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로 강수진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복도를 따라 뛰었지만 복도는 점점 더 길어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히히히. 다음 날 아침, 현우는 관리인 김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제 이름을 부르고 종이에 이상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현우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삼경문 6호에서 잤다고? 그 방은 임대하지 않는 방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장부를 펼쳐 보여줬다. 여기 봐. 301, 3995, 33. 306호는 없어. 그 방은 10년 전에 막혔어. 현우는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잤어요. 제 짐이 거기 있고요. 김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그 방은 강수진이 살던 곳이야. 그녀가 사라진 후로 아무도 그 방을 쓰지 않았어. 현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강수진, 그녀는 누구지? 그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펴봤다. 다른 방들에는 번호판이 붙어 있었지만 306호 문은 매끈한 나무 문이었다. 번호가 없었다. 현우는 문을 두드렸다. 쿵쿵. 소리는 텅 빈 공간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는 문을 열고 방 안을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 차가웠다. 현우는 장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로 내려갔다. 김할머니는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장부에서 찢어진 페이지를 발견했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를 찾아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3군 6호 절대 임대 금지. 마지막 거주자 강수진 2014년 실종.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인천 하숙집 강수진을 검색했다. 2014년 인천의 한 하숙집에서 20대 여대생이 사라졌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강수진이었고 그녀가 살던 곳은 현우가 지금 있는 하숙집과 주소가 일치했다.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해 사건을 미결로 남겼다. 현우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3겸6호 문이 다시 나타나 있는 걸 발견했다. 문틈 아래로 또 다른 종이가 밀려 들어왔다. 나를 찾아줘. 내가 여기 있어.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거울이 흔들리며 갈라졌다.
거울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현우야, 나를 구해줘.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거울 속에서 강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사라진 후 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다. 그의 손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나를 찾아줘. 내가 여기 있어. 현우는 그 글씨를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강수진은 누구인가? 왜 그녀는 자신을 부르는 걸까? 그리고 이 방 306호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걸까? 현우는 방 안을 다시 살펴봤다. 낡은 침대와 책상, 녹슨 옷장은 평범해 보였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거울을 다시 쳐다봤다. 거울은 이제 깨끗했지만 표면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있는 듯했다. 현우는 손을 뻗어 손자국을 만져봤다.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손끝을 스쳤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뗐다. 그 순간 탁, 탁, 탁. 복도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느리고 무거웠다. 현우는 문을 잠갔다고 확신했지만 문 손잡이가 저절로 덜컹덜컹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문을 노려봤다. 문틈 아래로 또 다른 종이가 밀려 들어왔다. 현우는 망설였지만 종이를 집어들었다. 이번엔 짧은 문장이었다. 너도 이제 306호의 일부야. 현우는 공포에 질려 종이를 구겼다. 이게 뭐야? 대체 뭐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방 안은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리는 듯 조용했다. 갑자기 옷장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스크래치, 스크래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는 소리였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그의 옷이 걸려 있었지만 옷장 안쪽 벽에 깊은 긁힌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나를 찾아줘. 내가 여기 갇혀 있어.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옷장에서 물러났다.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히히히. 현우는 전화기 플래시를 켜 방 안을 비췄다. 하지만 빛은 이상하게도 방 구석을 비추지 못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삼켜버리는 듯했다. 현우는 더 이상 이 방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 복도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복도는 어젯밤과 달랐다. 끝없이 이어졌고 벽에는 피로 쓰인 듯한 기호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복도 끝으로 뛰었지만 복도는 점점 더 길어졌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야, 왜 도망치려 해? 현우는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긴 검은 머리, 창백한 피부, 강수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현우를 향해 다가왔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새까맸다.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복도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문에는
306호라는 글씨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현우는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그의 방이 아니었다. 낡은 방이었지만 책상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강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이 적혀 있었다. 인천대에 입학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내용은 어두워졌다. 밤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 문 밖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없어.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방은 나를 가두고 있어. 나갈 수 없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현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잉크로 거칠게 쓰인 문장이 있었다. 3금6호는 저주받았어. 나를 찾지 마. 하지만 나를 구해줘. 현우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는 강수진이 이 방에서 뭔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걸 직감했다. 그는 하숙집 관리인 김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관리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 놓인 장부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찢어진 페이지의 조각에 306호 강수진 2014년 실종. 절대 문을 열지 말 것. 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다. 2014년 인천 지역 신문 기사에 따르면 강수진은 인천대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3금6호 근처에서 목격되었으며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다. 기사에는 이상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실종 전 강수진은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현우는 하숙집 3거리 이회 사는 선배 최민수에게 이 일을 털어놨다. 민수 형, 3금6호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306호. 그 방은 없어. 이 하숙집 3층은 3금5호까지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우는 민수를 데리고 복도 끝으로 갔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 벽이야. 문이 없다고. 현우는 믿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밖에서 소리쳤다. 야, 너 지금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간 거야? 현우는 방 안에서 거울을 다시 봤다. 거울 속에서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손이 거울 밖으로 뻗어나왔다. 현우야, 나를 찾아줘. 현우는 공포에 질려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을 찾아 나를 구해줘. 문 너머는 낡은 방이었지만 현우가 아는 3금6호와는 달랐다. 벽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방 중앙에는 오래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깨진 거울 조각이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에는 젊은 여성이 찍혀 있었다. 긴 검은 머리, 창백한 피부, 그리고 슬픔이 담긴 눈빛. 사진 뒤에는 강수진,
2014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수진이야.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거울 조각을 살펴봤다. 거울 표면에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가까이 보니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나를 잊지 마. 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방을 더 둘러봤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수진의 필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이 방은 나를 삼키고 있어. 누가 도와줘. 현우는 노트를 읽으며 수진이 이 방에서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다는 걸 알았다. 친구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어.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 방이 이상해. 또 다른 페이지에는 거울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 그녀는 나를 따라다녀. 현우는 자신의 경험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다. 거기엔 붉은 잉크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저주는 나를 떠나지 않아. 나를 버린 자들은 모두 저주받을 거야.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탁, 탁, 탁.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방 안에서 들리는 듯했다. 현우는 플래시를 비췄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벽에 새겨진 기호들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단검을 쥐고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기호들이 저주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순간 거울 조각이 저절로 움직였다. 찰칵. 조각들이 바닥에서 떠오르며 공중에서 재조합되었다. 거울은 다시 완성되었고 그 안에서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현우야, 왜 나를 잊으려 해?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을 울렸다. 현우는 공포에 질려 물러났다. 난 너를 잊은 적 없어. 너를 구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도 그들과 같아. 나를 버릴 거야. 그녀의 손이 거울 밖으로 뻗어나왔다. 현우는 단검을 휘둘렀지만 손은 사라졌다. 대신 방 안의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쿵쿵. 벽이 갈라지며 검은 안개가 퍼졌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3069라는 글씨가 피로 쓰인 듯 붉게 빛났다. 현우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진실을 찾아 나를 구해줘. 그는 단검을 쥐고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끝없는 복도였다. 복도는 어두웠고 벽에는 수진의 이름과 기호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복도 끝에는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현우는 빛을 향해 걸어갔다. 빛은 낡은 문으로 이어졌다. 문에는 진실의 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낡은 강단기였다. 천장은 무너질 듯 낡았고 중앙에는 오래된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의자들 사이에는 낡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이 저절로 켜지며 오래된 문자 메시지가 떴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보낸 사람, 정하영, 2014년 3월 15일.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정하영? 이 사람이 누굴까? 그는 전화기 갤러리를 뒤져봤다. 한 동영상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수진이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왜 다들 나를 피해? 이 방이 나를 가두고 있어. 누가 도와줘? 동영상은 갑자기 끊겼고, 히히히 라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강당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너도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현우는 단검을 쥐었다. 그는 수진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다. 저주는 피로 시작되었고 피로 끝난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살짝 베어 피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의 기호들이 붉게 빛났다. 강당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현우는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지하 저장고,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은 철문이 있었다. 그는 단검으로 자물쇠를 부쉈다. 지하실은 넓고 어두웠다. 벽에는 피로 쓰인 듯한 기호들이 있었다. 중앙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깨진 거울 조각과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들어 있었다. 현우는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시작된 곳이야. 지하실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현우는 단검을 손에 쥔 채 떨리는 다리로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지하 저장고,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강수진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렸다. 여기가 시작된 곳이야. 지하실은 넓고 어두웠다. 벽에는 피로 쓰인 듯한 기호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깨진 거울 조각과 검붉은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현우는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듯 병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현우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제단을 더 살펴봤다. 제단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홈이 있었다. 홈은 단검의 날과 정확히 맞는 크기였다. 현우는 직감적으로 단검을 홈에 꽂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이게 정말로 맞는 걸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하실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히히히. 현우는 플래시를 비췄지만 빛은 제단 주변만 비출 뿐 지하실 구석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탁, 탁.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은 없었다. 현우는 단검을 더 꽉 쥐었다. 누구야? 나와. 그는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그림자들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손에는 수진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은 현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현우야, 나를 찾아줘. 그녀의 목소리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재단으로 달려가 단검을 홈에 꽂았다. 찰칵. 단검이 딱 맞게 들어갔다. 그 순간 재단의 기호들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유리병이 저절로 흔들리며 깨졌다. 검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렀고 기호를 따라 퍼졌다. 지하실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은 안개가 쏟아져 나왔다. 안개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반투명했고 몸은 피로 덮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새까맸고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현우야, 이제 너도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지하실의 공기가 떨렸다. 현우는 공포에 질려 물러났다. 수진아,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야? 말해. 그는 소리쳤다. 수진은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은 비현실적으로 길었고 손톱은 날카롭게 빛났다. 현우는 단검을 뽑아들었다. 멈춰, 나를 건드리지 마. 수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바뀌었다. 나를 버린 자들을 찾아. 정하영을 찾아.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지며 그녀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순간 재단 위에 놓인 낡은 상자가 열렸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이 있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우리를 이해해줘. 넌 너무 이상했어. 편지는 정하영이라는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살펴봤다. 사진에는 수진과 또 다른 여성이 함께 웃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얼굴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사진 뒤에는 하영이와 함께 2014년 2월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혼란스러웠다. 정하영. 이 사람이 수진을 버린 걸까? 그는 전화기를 꺼내 정하영의 이름을 검색했다. 놀랍게도 인천 지역 소셜미디어에서 정하영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그녀는 인천대학교 동문으로 보였고 현재 인천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프로필이 있었다. 현우는 그녀를 찾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지하실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벽이 다시 흔들리며 계단이 사라졌다. 현우는 갇힌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는 재단을 다시 살펴봤다. 기호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바닥에는 검붉은 액체가 퍼져 있었다. 현우는 단검으로 손바닥을 살짝 베어 피를 기호 위에 떨어뜨렸다. 저주는 피로 끝난다. 그는 중얼거렸다. 기호가 더 밝게 빛났다.
지하실의 벽이 갈라지며 계단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졌다. 현우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영이를 찾아. 그녀가 진실을 알아. 현우는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끝에는 또 다른 문이 있었다. 문에는 진실의 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낡은 방이었지만 현대적인 아파트처럼 보였다. 방 안에는 책상과 낡은 전화기가 있었다. 전화기 화면이 저절로 켜지며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하영이는 아직 여기 있어. 인천 송도 카페로 와. 현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송도. 정하영이 정말 살아있는 거야. 그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지하실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문이 다시 사라졌다. 대신 벽에 새겨진 기호들이 붉게 빛나며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3-6호라는 글씨가 피로 쓰인 듯 빛났다. 현우는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다시 그의 방이었다. 하지만 방 안은 더 차갑고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종이가 놓여 있었다. 하영이를 찾아. 그녀가 저주를 시작했어. 현우는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다. 하영이를 찾아. 그녀가 저주를 시작했어. 종이의 붉은 글씨는 그의 손에서 떨리고 있었다. 송도에서 정하영을 찾으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강수진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렸다. 하영이를 찾아. 그녀가 진실을 알아. 현우는 단검을 주머니에 넣고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계단은 다시 나타났고 그는 하숙집 복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3금 6호 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매끈한 벽만 있었다. 현우는 하숙집을 나와 인천 송도로 향했다. 송도의 현대적인 빌딩과 번쩍이는 가로등은 낡은 하숙집의 음침한 분위기와 대조적이었다. 그는 전화기에 저장된 주소를 따라 카페로 갔다. 카페는 자꾸 아늑했지만 어딘가 을씨년스러웠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현우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카운터 뒤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명찰을 봤다. 정하영.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하영 씨?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영은 현우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강수진. 그녀에 대해 아는 거 있죠? 3-6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하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카운터를 꽉 잡으며 속삭였다. 그 이름 어떻게 아는 거지? 당신 그 하숙집에 갔었어. 현우는 주머니에서 수진의 사진을 꺼냈다. 이거 당신이야, 맞죠? 수진이와 같이 찍은 사진. 당신이 그녀를 버렸다고 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영은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녀는 소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카페 안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손님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카페는 갑자기 텅 비어 있었다. 갑자기 유리창 너머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반투명한 몸은 바닥에 닿지 않았고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하영아, 왜 나를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카페 안을 울렸다.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진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녀는 울며 소리쳤다. 현우는 하영을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다. 수진아, 멈춰. 하영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 수진의 눈이 현우를 향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어. 내가 본 걸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래서 나를 가뒀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카페의 유리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현우는 단검을 꺼내 들었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야? 너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수진은 미소 지었다. 진실을 찾아. 하영이가 나를 왜 가뒀는지,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그녀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순간 카페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현우의 전화기,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하숙집 지하실로 돌아와. 진실은 거기에 있어. 현우는 하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하영 씨, 따라와요. 우린 진실을 알아야 해. 하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거긴 갈 수 없어. 그 방은 저주받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이 당신을 찾고 있어. 당신이 도망쳐도 그녀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하영의 팔을 잡고 카페를 나섰다. 그들은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하숙집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삼겹 육후문은 다시 나타나 있었다. 현우는 하영을 데리고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안 돼. 저기 가지 마. 수진이 거기 있어. 현우는 단검을 쥐고 말했다. 당신이 수진이를 가뒀다고 했지. 왜 그랬어? 말해. 하영은 울며 말했다. 수진이가 이상했어. 그녀는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했어. 우리는 믿지 않았어. 그래서 장난으로 그녀를 삼점의 육후에 가뒀어. 문을 잠갔다. 근데 다음 날 수진이가 사라졌어.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장난? 그게 다야? 그는 하영을 계단으로 끌고 갔다. 지하실은 더 어두웠고 벽에는 피로 쓰인 기호들이 빛나고 있었다. 재단 위에는 깨진 거울 조각과 유리병이 있었다. 현우는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액체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영아, 너도 기억해. 너희가 내게 한 짓을. 재단의 기호들이 더 밝게 빛났다. 현우는 단검으로 손바닥을 베어 피를 유리병에 떨어뜨렸다. 병이 흔들리며 깨졌다. 검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렀고 지하실이 흔들렸다.
벽이 갈라지며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진실의 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하영을 바라봤다. 가자. 우린 진실을 알아야 해. 현우는 단검을 쥔 채 떨리는 손으로 진실의 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문을 열었다. 정하영은 그의 뒤에서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현우 씨, 제발 거기 가지 마요. 수진이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영 씨, 도망쳐도 소용없어. 수진이가 원하는 건 진실이야. 문 너머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으며 곰팡이와 썩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문 너머는 낡은 방이었지만 하숙집의 다른 부분과는 달랐다. 벽에는 수진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기호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방 중앙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낡은 사진첩과 깨진 거울 조각이 놓여 있었다. 현우는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수진과 하영,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게 당신들이야, 맞죠? 현우는 하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하영은 사진을 보고 눈을 감았다. 맞아요. 우리였어요. 수진이와 친구였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울먹였다. 현우는 사진첩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수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하영이는 나를 믿지 않아. 내가 귀신을 봤다고 했을 때 그들은 나를 비웃었어. 또 다른 페이지에는 그들이 나를 3점문 유에 가뒀어. 문을 잠갔다. 난 이제 나갈 수 없어.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당신들이 수진이를 가뒀다고? 하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는 그냥 장난이었어요. 수진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며 겁을 줬어요. 그래서 그녀를 놀라게 하려고 문을 잠갔다고요. 근데 다음 날 수진이가 사라졌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물건도 없었어요. 현우는 믿을 수 없었다. 장난? 그게 다야. 그래서 수진이가 저주를 걸었다는 거야? 그는 단검을 쥐고 제단으로 다가갔다. 제단 위에는 검붉은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 있었다. 병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현우는 수진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다. 저주는 피로 시작되었고 피로 끝난다. 그 순간 방 안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어둠 속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렸다. 히히히. 현우는 플래시를 비췄지만 빛은 제단 주변만 비출 뿐이었다.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은 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수진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현우 뒤로 숨었다. 수진아, 미안해. 제발 멈춰. 그녀는 울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림자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현우는 단검을 꺼내 손바닥을 베었다. 피가 바닥의 기호 위로 떨어졌다. 기호들이 붉게 빛나며 방이 흔들렸다. 갑자기
제단 위의 유리병이 저절로 깨졌다. 검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렀고 기호를 따라 퍼졌다. 수진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몸은 반투명했고 눈은 새까맸다. 하영아, 너도 기억해. 너희가 내게 한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현우는 하영을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다. 수진아, 멈춰. 하영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구할게. 수진의 눈이 현우를 향했다. 구한다고? 너도 그들과 같아. 나를 잊을 거야. 그녀의 손이 현우를 향해 뻗어왔다. 현우는 단검을 휘둘렀지만 그녀의 손은 안개처럼 흩어졌다. 대신 방 안의 벽이 갈라지며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저주의 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하영을 바라봤다. 가자. 우린 진실을 알아야 해. 하영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안 돼. 저기 가면 우리도 저주받을 거야. 하지만 현우는 그녀의 팔을 잡고 문으로 끌고 갔다. 문 너머는 어두운 복도였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벽에는 수진의 이름과 기호들이 피로 쓰인 듯 빛났다. 복도 끝에는 또 다른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노트를 펼쳤다. 표지에는 정하영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14년 3월 수진이가 이상해졌어. 그녀는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했어. 우리는 믿지 않았어. 그래서 장난으로 그녀를 삼겸육회 가뒀어. 현우는 페이지를 넘겼다. 수진이가 사라진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 우리 중 몇 명은 악몽을 꿨고 어떤 애는 사고로 다쳤어. 이건 수진이의 저주야. 현우는 하영을 노려봤다. 당신들이 수진이를 가뒀어. 그리고 저주가 시작됐다고. 하영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저주를 걸 줄은. 그 순간 복도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히히히. 하영아, 드디어 만났네. 현우는 단검을 쥐고 외쳤다. 수진아,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야? 말해.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진실을 밝혀. 하영이가 나를 왜 가뒀는지,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복도의 어둠 속에서 강수진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히히. 하영아, 드디어 만났네. 현우는 단검을 쥔 손이 떨렸다. 정하영은 그의 뒤에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수진아, 제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다. 현우는 하영을 일으켜 쓰며 단호하게 말했다. 하영 씨, 진실을 말해야 해. 수진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는 이상했어요. 그녀는 자꾸 귀신이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난으로 그녀를 삼동백주에 가뒀어요. 문을 잠갔다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영은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어갔다.
수진이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지하실에서 이상한 기호를 그리며 주문을 외웠어요. 우리는 무서웠지만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재단, 저주를 걸었다고? 그는 하영을 노려보며 물었다. 그럼 당신들이 수진이를 가둔 게 저주의 시작이었던 거야? 하영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우리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사라진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중 몇 명은 악몽을 꿨고 어떤 애는 사고로 죽었어요. 이건 수진이의 저주예요. 그 순간 복도의 벽이 흔들리며 갈라졌다. 검은 안개가 쏟아져 나왔고 안개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반투명한 몸은 피로 덮여 있었고 눈은 새까맸다. 하영아, 너희가 나를 버렸어. 이제 너희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현우는 하영을 보호하려 앞으로 나섰다. 수진아, 멈춰. 하영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구할게. 그는 단검을 들고 소리쳤다. 수진의 눈이 현우를 향했다. 구한다고? 너도 그들과 같아. 나를 잊을 거야. 그녀의 손이 현우를 향해 뻗어왔다. 손톱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녀의 몸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현우는 단검으로 손바닥을 깊게 베었다. 피가 바닥의 기호 위로 떨어졌다. 기호들이 붉게 빛나며 복도가 흔들렸다. 저주는 피로 끝난다. 현우는 수진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안개가 걷히며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저주의 방이라는 글씨가 피로 쓰인 듯 빛났다. 현우는 하영의 팔을 잡고 문으로 끌고 갔다. 가자. 우린 진실을 알아야 해.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현우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문 너머는 낡은 강단기였다. 천장은 무너질 듯 낡았고 중앙에는 오래된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의자들 사이에는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낡은 사진첩과 유리병이 놓여 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현우는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수진과 하영,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진의 필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저주를 걸었어. 이 방은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해. 하지만 나도 이 방을 떠날 수 없어. 현우는 하영을 바라봤다. 수진이가 저주를 걸었다고? 당신들이 그녀를 가둔 게 원인이었잖아. 하영은 울며 말했다. 우리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제단을 만들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걸 봤어요. 그녀는 우리를 저주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문을 잠갔다고요. 그 순간 강당의 불이 꺼졌다. 찰칵, 찰칵. 어둠 속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히히히. 하영아, 너도 기억해. 너희가 내게 한 짓을. 그림자들이 의자들 사이에서 움직였다. 그들은
사람의 형체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은 없었다. 그들의 손에는 수진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현우는 단검을 쥐고 제단으로 다가갔다. 그는 유리병을 집어들었다.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듯 병 안에서 요동쳤다. 저주는 피로 끝난다. 현우는 단검으로 손바닥을 다시 베어 피를 유리병에 떨어뜨렸다. 병이 흔들리며 깨졌다. 검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렀고 기호들이 더 밝게 빛났다. 강당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진실의 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하영을 바라봤다. 이제 끝내야 해. 수진이를 구해야 해. 하영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저기 가면 우리도 저주받을 거야. 하지만 현우는 그녀의 팔을 잡고 문으로 끌고 갔다. 문 너머는 어두운 방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전화기가 있었다. 전화기 화면이 저절로 켜지며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하영이는 진실을 숨겼어. 그녀가 나를 죽였어. 현우는 하영을 노려봤다. 죽였다고? 당신 수진이를 죽인 거야?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아니야, 우리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 그냥 가뒀을 뿐이야. 하지만 그 후로 수진이가 사라졌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뒤틀렸다.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몸은 피로 덮여 있었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하영아,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강수진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영아,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녀의 반투명한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피로 덮인 몸, 새까만 눈,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 현우와 하영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정하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소리쳤다. 수진아, 제발. 우리는 너를 죽이지 않았어. 그냥 장난이었을 뿐이야. 현우는 단검을 쥔 손이 떨렸다. 그는 하영을 노려보며 물었다. 하영 씨, 진실을 말해. 수진이가 죽었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수진이를 가뒀어. 삼검객 후에 그녀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며 우리를 겁줬어. 우리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문을 잠갔다. 근데 다음 날 수진이가 사라졌어.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물건도 없었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 우리 친구들 중 몇 명은 악몽을 꿨고 어떤 애는 사고로 죽었어. 이건 수진이의 저주야. 수진의 모습이 더 가까워졌다. 교진말, 너는 진실을 숨기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방 안의 공기가 뒤틀렸다. 벽에 새겨진 기호들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현우는 단검을 쥐고 제단으로 다가갔다. 제단 위에는 깨진 유리병의 잔해와 낡은 사진첩이 있었다. 그는 사진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진의 필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하영이는 나를 배신했어. 그녀는 내가 재단을 만들었다고 비웃었어. 하지만 이 저주는 나를 떠나지 않아. 현우는 하영을 바라봤다. 수진이가 재단을 만들었다고? 그게 저주의 시작이었어. 하영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가 지하실에서 이상한 기호를 그리며 주문을 외웠어. 그녀는 우리를 저주하겠다고 했어. 우리는 무서웠어. 그래서 그녀를 가뒀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하영은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진이가 사라진 날 밤, 우리가 방을 다시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어. 현우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죽어 있었다고? 그럼 당신들이...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부인했다. 아니야, 우리가 죽인 게 아니야. 우리는 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우리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 그리고 그 방을 벽으로 막아버렸어.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거짓말. 너희가 나를 버렸어. 그녀의 모습이 재단 위로 떠올랐다. 그녀의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기호들이 그 피를 빨아들이며 더 밝게 빛났다. 현우는 단검을 쥐고 외쳤다. 수진아, 내가 진실을 밝힐게. 말해, 내가 뭘 해야 해? 수진의 눈이 슬픔으로 바뀌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 하영이가 나를 왜 버렸는지,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지며 방 안의 공기가 뒤틀렸다. 벽이 갈라지며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최후의 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하영을 잡아 끌었다. 가자. 이걸 끝내야 해. 하영은 저항했지만 현우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문 너머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바닥은 축축했고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방 중앙에는 또 다른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낡은 전화기와 작은 유리병이 있었다. 유리병 안에는 검붉은 액체가 요동치고 있었다. 현우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이 저절로 켜지며 오래된 동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수진이 혼자 삼점리쿠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영아,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난 정말로 무서웠어. 이 방은 나를 가두고 있어. 너희가 나를 버렸어. 동영상은 갑자기 끊겼고 히히히 라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하영을 노려봤다. 수진이가 죽은 게 정말 자살이었어? 아니면 당신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야? 하영은 울며 말했다. 우리는 몰랐어. 수진이가 재단을 만들고 이상한 주문을 외웠어. 우리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재단 위의 유리병이 저절로 깨졌다. 검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흘렀고 기호들이 빛나며 방이 흔들렸다. 수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하영아, 너는 진실을 숨겼어. 내가 죽은 날, 너는 거기 있었어.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수진아, 미안해. 제발 멈춰. 현우는 단검을 쥐고 재단으로 다가갔다. 그는 손바닥을 깊게 베어 피를 기호 위에 떨어뜨렸다. 저주는 피로 끝난다. 그는 중얼거렸다. 기호들이 더 밝게 빛나며 방 안의 공기가 뒤틀렸다. 수진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현우야, 이제 진실을 밝혀줘. 강수진의 미소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고마워. 현우야, 이제 진실을 밝혀줘.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다. 현우는 단검을 쥔 손이 떨렸다. 바닥의 기호들은 그의 피를 빨아들이며 붉게 빛나고 있었다. 정하영은 재단 옆에 주저앉아 울며 중얼거렸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하영을 노려보며 말했다. 하영씨, 이제 다 말해. 수진이가 죽은 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게 더 있어, 맞지?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재단을 만들었어. 지하실에서. 그녀는 이상한 기호를 그리며 주문을 외웠어. 우리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수진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 우리는 겁에 질려 도망쳤어. 그리고 그 방을 벽으로 막아버렸어. 현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당신들은 수진이가 죽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하영은 울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무서웠어. 수진이가 저주를 걸었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우리를 저주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 그 순간 재단의 기호들이 더 밝게 빛났다. 방 안의 공기가 뒤틀리며 검은 안개가 퍼졌다. 수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몸은 반투명했고 손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하영아, 너는 진실을 숨겼어. 내가 죽은 날 너는 거기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현우는 단검을고 외쳤다. 수진아, 내가 진실을 밝힐게. 말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수진의 눈이 현우를 향했다. 저주는 피로 끝난다. 하지만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하영이가 나를 왜 버렸는지,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그녀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의 손이 재단 위에 유리병 잔해를 가리켰다. 현우는 재단을 살펴봤다. 유리병은 이미 깨져 있었지만 그 안에 검붉은 액체는 바닥의 기호를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일기장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다. 저주는 피로 시작되었고 피로 끝난다. 그는 단검으로 손바닥을 깊게 베어 피를 기호 위에 떨어뜨렸다. 기호들이 폭발하듯 빛났다. 방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새로운 문이 나타났다.
문에는 최후의 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현우는 하영을 잡아 끌었다. 가자. 이걸 끝내야 해. 하영은 저항했지만 현우는 그녀를 놓지 않았다. 문 너머는 어두운 공간이었다. 바닥은 축축했고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방 중앙에는 또 다른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낡은 노트와 깨진 거울 조각이 놓여 있었다. 노트의 표지에는 강수진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우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하영이는 나를 배신했어. 그녀는 내가 귀신을 본다고 비웃었어. 하지만 이 방은 정말로 저주받았어. 내가 제단을 만들었어. 그리고 저주를 걸었어. 하지만 나도 이 저주에 갇혔어. 현우는 하영을 노려봤다. 수진이가 저주를 걸었지만 당신들이 그녀를 가둔 게 시작이었어. 맞지? 하영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수진이를 믿지 않았어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순간 거울 조각이 저절로 움직였다. 찰칵. 조각들이 공중에서 재조합되며 완전한 거울을 형성했다. 거울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영아, 너는 진실을 숨겼어. 내가 죽은 날, 너는 나를 버렸어. 현우는 거울을 향해 외쳤다. 수진아, 내가 진실을 밝힐게. 세상에 알릴게. 그는 전화기를 꺼내 수진의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인천 지역 신문과 소셜미디어에 올려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울이 흔들리며 갈라졌다. 검은 안개가 쏟아져 나왔고 수진의 모습이 점점 더 커졌다. 진실을 밝혀. 하지만 너도 저주의 일부야.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현우는 단검을 쥐고 제단으로 다가갔다. 그는 손바닥을 다시 베어 피를 기호 위에 떨어뜨렸다. 기호들이 폭발하듯 빛났다. 방이 흔들리며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현우를 붙잡았다. 현우 씨,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없어.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다. 수진이를 구해야 해. 그리고 이 저주를 끝내야 해. 그는 제단 위의 거울 조각을 집어들었다. 거울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사라졌다. 대신 그의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그의 눈은 새까맸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탁, 탁, 탁.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수진의 형체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은 없었다. 그들의 손은 현우를 향해 뻗어왔다. 현우는 단검을 쥐고 외쳤다. 수진아, 내가 너를 구할게. 말해.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하지만 너도 이 방을 떠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졌다.
제단 위의 노트가 저절로 펼쳐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새로운 문장이 쓰여 있었다. 저주는 나를 가뒀어. 하지만 너도 이 저주에 갇힐 거야. 현우는 공포에 질렸다. 그는 하영을 바라봤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하영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하영은 울며 말했다. 수진이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그녀는 우리가 진실을 숨긴 걸 알았어. 그 순간 재단이 흔들리며 빛이 터져 나왔다. 방 안의 모든 기호들이 동시에 빛났다. 현우는 단검을 쥐고 재단 위의 피를 더 떨어뜨렸다. 저주는 피로 끝난다.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거울 속에서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여전히 새까맸다. 현우는 거울 속 자신의 새까만 눈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쥔 단검은 떨리고 있었다. 재단 위의 기호들은 여전히 붉게 빛났지만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정하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중얼거렸다. 현우 씨, 우리 이제 어쩌죠? 수진이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강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그녀의 반투명한 모습이 재단 위에 떠올랐다. 그녀의 눈은 이제 분노가 아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야, 너는 나를 믿었어. 하지만 이 저주는 나를 떠나지 않아. 현우는 단검을 쥐고 외쳤다. 수진아, 내가 너를 구할게. 말해,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수진의 노트와 사진첩을 찍은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수진아, 내가 네 이야기를 인천의 모두에게 알릴게. 네가 겪은 일을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수진의 모습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현우야. 하지만 저주는 끝나지 않아. 너도 이 방에 갇힐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지며 방 안의 공기가 뒤틀렸다. 벽이 갈라지며 검은 안개가 쏟아져 나왔다. 안개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수진의 형체를 띠고 있었지만 얼굴은 없었다. 그들의 손은 현우와 하영을 향해 뻗어왔다. 현우는 하영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하영 씨, 도망쳐. 하지만 하영은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현우 씨, 이건 우리의 잘못이야. 수진이를 믿지 않은 우리의 잘못. 그 순간 재단 위의 거울 조각이 저절로 움직였다. 찰칵. 조각들이 공중에서 재조합되며 완전한 거울을 형성했다. 거울 속에서 수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을 밝혀. 그리고 나를 기억해줘. 하지만 너도 이 저주의 일부야. 현우는 단검을 쥐고 재단으로 다가갔다. 그는 손바닥을 깊게 베어 피를 기호 위에 떨어뜨렸다. 저주는 피로 끝난다. 그는 중얼거렸다. 기호들이 폭발하듯 빛났다.
방이 흔들리며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검은 안개가 사라지며 수진의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졌다. 갑자기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방 안으로 튀었다. 하지만 파편은 현우와 하영을 스치지 않았다. 대신 방 안의 공기가 맑아졌다. 수진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고마워. 현우야, 이제 나를 잊지 마.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방은 조용해졌다. 재단의 기호들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현우는 전화기를 꺼내 수진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진을 확인했다. 그는 하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영 씨,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수진이가 겪은 일을 아무도 잊지 않게 해야 해.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수진이를 잊지 않을게요. 현우는 하숙집을 나와 인천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다. 그는 수진의 노트와 사진첩을 제출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전했다. 며칠 후 인천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2014년 실종된 대학생 강수진, 하숙집 삼경민 6호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는 수진이 친구들의 배신으로 인해 저주를 걸었고 그 저주가 하숙집에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현우는 소셜미디어에도 이 이야기를 올렸다. 수진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불안했다. 밤마다 그는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수진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현우야, 나를 잊지 마. 그는 하숙집 3급 6호로 돌아가 보았다. 하지만 그 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복도 끝에는 매끈한 벽만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다. 강수진의 비극은 배신과 무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수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다. 2014년 인천에서 실제로 발생한 실종사건 공공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실종사건이 주변인의 무관심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했다. 수진의 이야기는 허구지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는 친구, 가족 혹은 낯선 이의 고통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한 번의 관심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현우는 수진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그는 매년 3월 수진이 사라진 날에 하숙집 근처의 바다에 꽃을 띄우며 그녀를 기렸다. 그는 다짐했다. 수진아, 너를 기억할게.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을게.